부자와 대기업에게서 돈을 더 걷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1대 99의 편가르기다. 또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혹은 세금 내는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등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 박선희 기자입니다. 이제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보름 뒤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권에서 시동을 걸었던 1% 고소득자. 대기업 대상의 소위 부자 증세였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좀 갑자기 정치적인 그런 결정에 의해서 유감 표명까지 하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복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나 기초연금 인상 같은 방안들이 그런 사례들인데요. 이런 모든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 178조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증세 없이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히 늘어나는 세금만 60조 원, 지출을 아껴서 9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가능한 계획인지 따져봤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경제 성장률. 올해는 3%대로 당초 예상보다 높을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률이 높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그냥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출을 아껴 90조를 채우겠다는 계획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을 우리가 얼만큼 잘해서 이거를 충당할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도 같은 방식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본격적인 삭감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땐 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문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공약에 없던 3조 원짜리 정책까지 추가된 상황. 결국 1%를 겨냥한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달콤한 이야기죠. 그 많은 증세를 난 복지 재원을 내가 부담 안 하고 부자가 예를 들면 부담한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내 주머니 돈 나가는 것이 아닌데. 실제 증세 대상이 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노점에서 출발해 연매출 5억 원의 상점을 일군 이 옥화 씨. 1,000만 원 이상 오를 세금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금이 또 올라버리면 조금 힘들겠죠. 누가 직원을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그치? 직원 안 쓰고 그냥 둘이만 하고 말지, 이렇게. 적게 벌고 적게 하려고 그러지. 마치 전 국민을 1대 99로 편가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핀셋, 증세다. 그래서 요구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증세이고 서민에게는 예를 들어서 피해가 없다. 이런 구조 자체가. 그럼 부자 증세는 효과가 있을까? 취재팀이 경제학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원 마련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자 증세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 재원 조달의 세입 부분이 5년차 목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부자 증세뿐만 아니라 면세자 범위 축소 같은 다른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증세 문제를 건드렸던 역대 정부는 어김없이 거센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 대상을 늘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 정치적인 역풍을 받거든요. 저는 한번 기다려보려고 그래요. 현 정부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증세 논의에 앞서 수요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비효율이라든지 방만하게 쓰일 여지는 없는지, 중국 투자의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찬찬한 분석이 선결되어서 채널A 뉴스 박선입니다.